어린 학생들이 이런 어린 소년들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랑 똑같은 나이인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모두가 침묵할 때 목소리를 냈다는 거는 진짜 얼마나 그 어린애들이 무서웠겠어요. 어른 이상가는 제대로 된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저희랑 똑같은 나이인데 독립운동 했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무서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막 고문을 당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소년단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 학교에서 다 같이 수업 한 번 했었어요. 공원에 그 기념비 같은 거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5년 전쯤 되죠. 2021년 12월 18일로 이렇게 비석에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단체의 목표가 독립사들의 정신을 선양하는 게 저희들 목표예요. 면면을 살피다 보니까 독수리 소년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굉장히 잘 안 알려졌고 또 관심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래서 알려야 된다. 독수리 소년단 같은 그런 훌륭한 단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조명을 못 받고 지금까지 거의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942년) 당시의 나이가 가장 어린 김만식 선생님이 11살, 그다음에 박영순 선생님이 16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독수리 소년단 14명을 다시 다 되살려서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담력 훈련하고 뭐 체력 훈련하고 일부러 일본 경찰 눈속임 하려고 그 앞에 청소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백족산에 가서 이제 공동묘지 밤에 가가지고 혼자 갔다 올 사람 무서우면 둘이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 이야기를 동화로 알리기 위해서 자료 수집할 때 굉장히 기록이 너무 없었어요. 어떻게 이 자료가 이렇게 없지 싶었거든요. 말하자면 집안에 독립운동가 한 명이 있으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때잖아요. 독립운동가 한 명 나오면 그 집안 망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덮었던 것 같아요. 일본 경찰과 일본군의 그 고문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애가 얼마나 질식할 것 같고 무서웠을까. 박기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6학년이었어요. 되게 좋은 학교로 진학할 상황이었는데 이 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진급을 못한 거죠. 나머지 분들 가운데 고문 후유증으로 2년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냥 우리 근현대사의 참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살아생전 때 모습이죠. 예, 아버님이 강직하시고 불의를 못 참는, 불의에 대항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게 참 어린 학생들이 했던 거잖아요. 초등학생, 그렇죠.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박기아 지사님께서는 좀 어떤 결심으로 하셨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지. 아버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 나이에 그게 가능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 박영순 그분이 나이가 한 3살 더 많잖아요. 그 집을 자주 놀러 갔대요. 그 박영순 그분의 형이 아마 저 북쪽 이제 함경도 쪽에서 학교를 다니셨는지 그쪽은 아마 소식을 많이 들었나 봐요. 형이니까 이제 막 형이 이제 얘기를 해줬나 봐요. 야, 우리나라는 이 조선은 이렇다. 일본 애들이 차별도 너무 많이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도 불타오르는 거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이 좀 깨우쳐야 되겠다. 그 어린 나이에 무서울 텐데. 그래서 그 조직을
이제 만든 거야. 만들어서 이제 독수리 소년단으로 하자. 그래서 결성을 했대요, 그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뭘 하려면 진짜 뭐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옛날엔 그 장원에 가는 그 기차고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옆에 그 기찻길 옆에 밭도 일궈서 채소도 심고 심지어 뭐 닭도 길러서 달걀 팔고 그래서 그거로 해가지고 자금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하다가 그 42년도인가 우리 조선민족은 협조하지 말고 단결해서 자주 독립을 이루자. 그런 정신으로 그 벽보를 만들어서 장원 이제 그 시내에다도 붙이고 이게 발단이 된 게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장원에 들어오는 버스가 있잖아요. 시외버스가. 서울 가는 버스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 벽보를.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 옛날에는 서울 시내를 그 버스가 이게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일본 이제 경찰들 그런 사람들이 봤겠지.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어린 거야. 일본 놈들이 볼 때도. 그럼 분명히 이거 어린애들이 할 리가 없다. 이거 누가 시켰냐. 막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아버님 말에 의하면 잡으러 와가지고 끌려가는데 참 무섭더래요. 무섭고 질질 막 끌고 가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단원이 14명 중에 13명이 또 잡혀 들어갔다고. 그 송치하러 갈 때 자동차 타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울고 말이야. 우리 어머니 석건, 아버지, 할머니 석건 다 나와서 울고 불고 그랬다고. 이 장원이란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곡창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도 많이 발달하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이제 그 좀 수탈당하는 그런 지역, 그다음에 소외되는 지역, 반역 사건과 연계되면서 굉장히 이제 홀대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항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게 또 한 줄기로는 이제 계몽 운동으로도 이제 이어졌고요. 구체적으로는 장원이라는 그 곡창지대가 수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애들도 저항 의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11살, 12살이면 1910년, 2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일제시대였어요. 여기가 조선인지 일본인지도 모르고 살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할 때 목소리를 냈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나이 때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만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되겠다, 광복군이 되겠다 이런 멀리 나는 새라는 의미에서 더 독수리 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